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나는 팩트를 체크하고 기사를 쓰고 뭐 이러한 그 기자들의 그 일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저는 인터뷰어가 되는 것이지만 인터뷰이를 통해서 거기에 컨텐츠를 지금 가져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인터뷰는 말이죠. 당연히 간단하게 심플하게 질문을 해야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할 때 이런 식의 질문을 추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뷰 2가 이제 어떤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잘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죠? 라고 좀 물어봐야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도표나 화면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라고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브리핑 현장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제 정부의 그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도표, 화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있다는 것은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외국의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해야 되죠. 이 같은 것은 비교적 팩트를 근거로 해갖고선 하는 질문들인데 뭔가 이 인터뷰 2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이랬을 때 하는 질문은 의표를 찌르는 질문도 있어야 합니다. 변죽을 울리기도 해야 하고요. 넘겨짓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과거에 그 형사 콜럼보라는 그 미국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 콜럼보 형사는 사건 현장에 가고 그 서스펙트, 용의자에게 막 많은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러면 대체로 이제 이 용의자들이 뭐 피하죠. 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 질문이 끝났다고 해갖고 상대방이 이젠 취조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탁 던집니다. 예기치 않게. 뭐 예를 들자면, 근데 당신 그때 뭐 영화를 보러 갔을 때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갑자기 아니요. 그러면 어디 갔었습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당황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답변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 직접적인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1987년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격동의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은 박정철 군 물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1987년 6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6월 항쟁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의 격변기였었죠. 그것을 촉발시킨 박정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말이죠. 한 기자가 어떻게 인터뷰를 통해서 팩트를 확인하고 확인된 팩트를 어떻게 기사를 써서 세상에 알렸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쪽에 있는 신문 그 기사가 보이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톱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체 기사는 1단, 2단, 3단, 4단, 5단 기사입니다. 이게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랬어요. 법조계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이 있는데 이 취재 기자가 아침에 이제 그 검찰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검사방을 쭉 돕니다.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거죠. 이제 간밤에 뭔 일이 있었나. 그 취재를 하러 이제 한 검사방에 들어갔더니 그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경찰 큰일 났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말이죠. 수습 기자라면은 이게 뭔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는 나름 베테랑 기자였었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하고 툭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 친구가 뭔가 좀 알고 있는 모양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기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쓱 나왔어요.
그러니까 글쎄 말이에요. 일단 서울대생이라지 아마? 라고 이제 그 검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이 경찰이 서울대생을 상대로 해서 뭔가 좀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이제 딱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검사방을 나와서요. 다른 검사한테 이렇게 넘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과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검사는 이 친구는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학과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된 겁니까? 경찰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문제를 일으킨 대상은 대학생이다. 그 대학생은 서울대생이다. 그리고 언어학과다.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서울대를 출입하는 서울대 출입 기자, 그쪽을 관할하고 있는 관악경찰서 이쪽에 출입하는 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봐라. 팩트 체크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대 언어학과에 다니는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상당 부분 결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 추가 취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격동의 한 해를 보냈고요. 민주화의 그 과정을 거치는 시작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